이번 강좌는 전 강좌에 이어서 역시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에 대한 문제풀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서 제가 상세히 했던 것은 도입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상세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건 1차적으로 배제하면서 또 새롭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접목시켜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이 있습니다. 산림을 주업으로 경영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냐? 이미 앞서 간접적으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 규모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랬죠? 소유 규모에 따라서 나누면 5헥타르가 있겠고, 30헥타르가 있겠고, 100헥타르가 있다.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여기에 있는 것은 농가임업이고, 그렇죠? 무슨 임업? 농가임업. 그 다음에 이거는 부업, 이거는 겸업, 이거는 주업.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답 나왔네요. 주업은 몇 헥타르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냐면 100헥타르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겸업이란 건 동등한 입장에서, 이거는 타에 의한 거지만 이걸 갖다가 투자하는 쪽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건 되게 소규모로서 뭘 갖다가 기점을 하면 되게 조상의 묘소나 또 아니면 농용체, 알겠죠? 이걸 쓰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이미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죠. 목재생산의 임업경영이 주목적이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43번,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 경영 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경우 산림 소유자는 그 경영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랬죠. 자, 조상의 묘를 짓거나 또 연료, 퇴비와 같은 농용재로 쓰면서 결국 우리가 산림 경영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44번 산림의 효용 중 생산적 효용. 자, 생산적 효용이라는 것이 있겠고, 생산적 효용이라는 건 뭘 했어요? 우리가 직접 효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효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생산적 효용은 직접 효용이고, 간접 효용은 뭐가 있어요? 보존과 보건 효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사 유출 방지를 갖다 한다. 그런, 자, 여기 보면 간접적인 효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 간접적 효용 중에서 우리는 국토를 보존하게 한 그 중에서 무슨 효용이면 보존적 효용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네요. 그다음에 건축재를 만든, 가구재를 만든, 유실수재를 만들든 바로 이와 같이 생산적으로 쓰여지는 것, 알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적 효용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적 효용은 보건적 효용이 있겠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전적 효용과 보건적 효용, 여기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46번.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어느 정도? 이미 앞서 배웠잖아요. 13% 정도 된다. 그래서 87%가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말 썼죠. 그 다음 46번.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산림 소유의 대부분이 소규모라는 거죠. 소규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 경영에 별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다. 되게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하죠? 농가, 임업. 자, 그 다음 맞는 얘기고, 대부분 소경급의 나무, 즉 작은 나무 심죠. 그래서 경영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 조림 투자를 꺼려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이나 국유림에 비해서 오지. 오지에 있는 것은 바로 공유림으로서 오지에 있고 화렵수가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 축척이 낮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재산주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맞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구나 할 수 있어요. 네, 47번 국유림 경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은, 자, 우리가 국유림 경영 같은 거는 되게 재정 목적도 있지만 공공복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맞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목적 갖고 있는 이제 관광단지만 빼놓고 나서는 수입, 지출 이 내용을 갖다 굳이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답 4번. 48번 우리나라의 공유림의 임목 축적은 전체 자, 공유림은요. 국유림 제외하고 공유림은 면적과 축적이 거의 7%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49번 농가에서 임업경영할 때 임업경의 직접적 목표가 되는 것은, 자, 임업경의 직접적 목표는 종묘나 여기 농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은 뭐 빼놓고 51번 역시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변해가니까. 그 다음에 52번 불요존 국유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앞서 우리가 40번 할 때 국유림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국유림은 요존 국유림, 말 그대로 존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기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존 국유림 이런 말을 쓰는 것을 기점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은 소유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되게 이제 요존 국유림 같은 건 뭐가 있어요? 되게 학술적 가치가 높다든가 또 보존 가치가 높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뭐 사적이라든가 성지라든가 자, 되게 보면 이제 뭐 사적이라든가 성지라든가 또한 우리가 생태 보전상 또 수원 상수원 보호상 상수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요존 국유림입니다. 그럼 여기에 요존 국유림은 대개 누가 관리한다면 그 지방 산림 청장이 관리하고, 자, 이게 5개 있다면 이걸 갖다 27개의 관리소에서 국유림 관리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요존 국유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불요존 국유림은 대개 시도지사한테 위임됐다 그랬죠?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요존 국유림은 대개 대부나 매각, 양역 이렇게 해서 사건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대부나 매각이나 양여 등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 우리가 사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되겠죠. 그러면 1번 현재 국가가 소유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국가 소유가 아니라 불요 국유림은 누구 쪽으로 가져간다? 시도지사로 가져간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차 기업 조림가나 민간인에게 대부할 목적으로 시도에 이름된 사람입니다. 맞죠? 대부, 매각, 양도화 목적으로 해서 사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3번 공유림의 경영 목적으로 적합치 않는 것. 자, 공유림이죠. 그러면 이제 시도 군에서 있는 것인데 시범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서 사유림 경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속한다. 맞는 거죠. 임목 수입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영한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공통적인 현상이 국유림과 공유림의 공통적 현상이 공공복리 증진 플러스 재정 수입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산림의 공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공유림은 국토보전 학술. 자, 이미 여기 있네요.
국토 보존과 학술적 입장에서 있는 건 국유림 중에서 어디 속하죠? 요존 국유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54번. 나무 껍질, 표고, 버섯 등을 수확하는 것을 무슨 수확이라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산림의 생산물에서 쓰여지는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림의 생산물에 쓰는데, 대개 이제 생산적 효용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목재 생산도 있겠고, 유실수 생산도 있겠고, 유실수에 대한 것, 종실, 네, 부산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산물 수확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산림의 부산물, 그래서 부산물 수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업경영, 그랬죠. 임업경영이라는 의미 있죠.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재 생산이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조직하고 활동하는 건데, 대개 이제 활동 같은 걸 본다면, 일반적으로, 무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도 걸리는 작업이다. 정답 3번 되겠네요. 그 다음, 임업을 계열화로 옳게 나열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을 계열화했다. 그럼 그 56번 얘기가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자, 이걸 볼 수 있어요. 임업을 계열화시켰다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임업 경영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임업 경영 순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임업 경영 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뭘 갖다 볼 수 있어요. 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어야 되겠죠. 식수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럼 나무를 심었으면 이제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무육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무육해서 이제, 거기 오면 무육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임업 경영 순서는 이제 식재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제 가서 벌채. 그렇죠? 벌채하고, 나가서 이용, 가공. 이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무를 심는 걸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조림. 그렇죠? 조림. 그 다음에 조림. 벌채. 그렇죠? 나무를 자르는 벌채. 이용가공. 요 순서로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구나. 그런 것을 아실 수 있네요. 그 다음 57번.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임목의 연급의 낮아 주로 1에서 3 연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산림의 소유별을 보면 국유림의 면적이 가장 많다. 자, 틀렸습니다. 우리가 사유림이 가장 많다 그랬죠. 사유림이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70%. 면적으로 보면 70%. 그 다음 공유림이 20%. 그렇죠? 사유림이 약 7% 이렇게 기점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8% 하지 못하고 약 7, 8%.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임상별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게 뭐죠? 침엽수림이 가장 높다 그랬죠? 자, 다음 국유림이나 사유림에 비해서 공유림의 관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58번. 다음 중 환경적 효용이 가장 큰 산림은 어느 것인가? 자, 환경적 효용이라는 보건과 관련된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갔을 때, 치톤 피트 같은 경우를 얘기했죠. 그래서 웰빙 같은 걸 하면.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방설, 또 토사, 유출 방지, 이런 것은 되게 환경보다는, 환경적 입장에서 효용 가치보다는 뭐가 없어요? 공원님의 입장이 가장 표현하겠죠. 그래서 공원님은 그만큼 시각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공공복리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거기 있는 4번이 대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9번은 우리 안 했던 거지만 그래도 나가보면 되겠죠.
국유림에서 식재하는 수종의 주 구입 방법. 자, 국유림 주 구입 방법은 바로 뭐냐? 수종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직접 생산합니다. 왜? 이 국유림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 산림청에 지정된 묘양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나무를 기는 사람 있죠? 양묘업자 그 양묘는 국토조림에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누가 생산하냐?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관리청장이 직접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림관리청장.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 공유림 중 도유림을 제외하고 부실경영 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영의욕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지원이 미흡해서 투자하는 게 미흡합니다. 또 가장 문제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유로 해서 부실 경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림의 황폐화는 오히려 어느 쪽으로다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가를 봐줘야 되겠죠. 대개 이제 이 군유림 쪽 가져갈수록 더 황폐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1번 다음 국유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1번 영림서에서는 국유림만을 관리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림서를 두고 있는 것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각 시도에서는 국유림을 관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국유림 중에서도 여기 봐요. 요존 국유림은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2번.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관리하는 공유림은 국유림에 속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우리나라의 국유림의 면적은 산림 면적의 얼마? 국유림 면적. 자, 여기 보니까 요게 이제 요게 국유림, 요게 공유림 이렇게 되겠죠. 앞서 좀 잘못 설명했네요. 국유림 자체는 약 20% 이렇게 되겠죠. 20% 앞서진 것 좀 잘못 설명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2번 산림의 종류를 구분할 때 소유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소유권에 의해서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림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사찰림은 사유림에 속합니다. 민일도 사유림에 속해요. 근데 보안님이라는 건 소유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일정한 그 국토 보안 공익상 목적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님이란 말은 오늘날 없다 그랬죠. 보안님이란 대신 뭐라고 알았어요? 산림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3번 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 시설이다. 맞습니다. 임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정자원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우리가 쓸 때 헥타르당 0.1m 더 못 미친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유림에는 임도가 필요 없다.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무육해서 운제하려면 남을 기르고 잘라서 가져가려면 임도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임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도를 어떻게 하나. 임도가 이제 어쨌든 비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65번 우리나라의 임업 평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66%가 70%입니다. 1번 틀렸네요. 다음 이것도 역시 66%, 자 70%로 자 이것도 좀 약간 문제 있지만 어쨌든 70%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60면 그러면 약 70%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쓰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렸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유림 면적은 대개 우리가 453만 헥타르 정도에서 210만 명의 산주가 소유하고 있다. 많이 소유하고 있죠.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소유에 대한 관점이 90%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단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 왜냐하면 그 면적 단위 비율 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급수가 1연급에서 대개 3연급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2개라고 보시면 되나 문제본위를 파악하면 약 66%, 70% 이렇게 이제 가져가야 되지만 수치상 보면 문제본위 파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겠지만 1번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6번 앞에 있죠. 임목 축척 중 구기름이 차지하고 있는 축척비 그랬습니다. 자, 면적은 사유림이 70%, 구기름이 22%, 그 다음에 7%라고 그랬습니다. 자, 면적을 본다면. 근데 축척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얼마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봤죠. 축척 기점. 그러면 되게 60%, 되게 33%, 뭐 30%, 되게 7%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구기름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약 33%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 산림 효용과 관련하여 국민 복지 증진. 자, 복지 증진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간접 효용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보면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간접 효용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목재 수입 국가가 아닌 것, 뭐 미국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대개 동남아로 또 많이 가져오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파푸아 뉴기니 볼 수 있겠고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품을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수출한 건 미국 쪽이 더 의존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69번은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구기름의 축척이 작은 것 이미 얘기했죠. 오지에 있고 화력수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70번. 산림의 효용 중 국민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국민경제 직접. 경제생활에 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경제생활이라는 건 뭐였어요? 직접적 효용 아닙니까? 그러면 토사 유출 방지는 간접적 효용이네요.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나머지 건축 생산, 송진 생산, 퇴비 생산 다 뭐요? 직접. 생산은 직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어요. 1번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로 보전적 효용 아닙니까? 간접적 효용. 네, 산림 소유 구분에서 구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 캐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는 산림 자원과 임업 경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임업 경영 특성과 경영 요소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경영에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요소, 임업 경영 요소. 자, 이 임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이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임업 경영의 결과는 뭔지 아시겠죠? 자, 결과는 뭐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임업소득 아닙니까? 즉 임업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목재 생산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임업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영상 특성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술적 특성이 있겠고 기술적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이다. 그러면 이제 생산 기간이 있겠고 성숙기 성숙기.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나아가서 뭐 아니면 자연적인 거, 또 토지나 기후 조건, 하나 정도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특성이 있어요. 바로 요거 가지고 시험지 나오면 거의 다 보면 요걸 구별해내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개 이제, 육성 임업이냐, 육성 임업이냐, 아니면 채취 임업이냐. 옛날에는 그냥 원시적으로는 채취 임업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육성 임업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나아가서, 원목 가격. 또, 노동의 계절적 제약. 이것도 경제적 특성에 속합니다. 또, 조방적이냐. 생산 방법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뭐라고 쓰면 경제적 특성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업의, 공익성. 이런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임업 경영 요소다 그러면 경영 요소를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노동, 자본, 임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소는 뭐냐면 노동이 있겠고 자본이 있겠고 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생산성,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 보면 임업 경영의 기술적 특성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요. 기술적 특성이냐 경제적 특성이냐 구별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서두 얘기했죠. 그러면 1번 생산기간이 매우 길다. 기간이 긴다 하는 것은 길다고 하는 것은 역시 뭐의 특성이냐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기술적 특성입니다. 그 다음 임목의 성숙기가 일치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은 것도 역시 이겠죠. 그 다음 기후 조건에 대한 요고도가 낮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 조건에 대한 요고도가 낮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토양이라든가 기타의 것들이 결국 나쁘진 않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도 자랍니까? 나무는 한랭한 곳에도 잘 자랍니다. 그렇죠? 생리적인 강하기 때문에 첩벌 한랭에도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축산업 같은 건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건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의 계절적 제약이 작다. 자, 계절적 제약이 작은 것은요 경제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 기술적 특성은 4가지. 생산기간이 길다, 성숙기가 같지 않다, 또 다른 데 비해서 토지나 기후에 대해서 농업과 다른 거에 비해 축산업에 비해서 잘 적응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적응된다는 건 요구도가 낮다는 얘기죠. 낮다. 그 다음에 자연 조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이 크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봅시다. 제적 총 평균량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에, 자, 연 생장량과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끔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문제는, 자, 우리가 표를 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있겠고, 이쪽은 이제 생장량을 갖다 봅시다. 생장량. 자, 이 생장량이 있겠고요. 생장량은 이제, 부피적 측면이니까 이제, 세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겠죠.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뭐라고 쓰면, 연수. 즉, 우리가 쓸 때, 나무의 수령. 되게 몇 년이냐 하는 연수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적 평균량이라는 것은, 총 제적을 뭐로 나누는 거죠? 연형수로 다 나눈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평균 생장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 제적을 잡아요. 총 제적을 뭐로 다 나누는 거냐? 연형으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평균 생장량이 되는 거예요.
생장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생장량이 뭐 때 중요하느냐? 나무를 갖다 자를 때, 벌기를 갖다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은 제적 연 평균 생산량 같은 경우, 이렇게 생장량을 갖다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총, 평균 생장량을 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적에 대한 생장량을 갖다 보면, 이와 같이 해서 나중에 수령해 보면, 생장량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노령되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가치가 떨어지겠고, 이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도 생장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것과 총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면 제적 총 평균 생장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결국 여기 있는 이 점이 소위 우리가 쓸 때 여기 있는 제적 연 생장과 총 평균 생장량이 같은 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쓸 때 벌기, 즉 다른 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점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균 생산량의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와 일치합니까? 여기 있는 요놈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어요. 연 생장량과 일치하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생장량과 일치하더라. 연 생장량. 자. 그 다음 3번 자가 노동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노동에 보면 이제 자가 노동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가 노동이란 말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위 우리가 고용 노동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고용 노동은 남한테 고용되는 거니까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자가 노동은 자기의 가족, 소위 우리가 쓸 때 경영자 그 가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나 그 가족이 하니까 경영자나 그 가족이 하기 때문에 감독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용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보수, 노동의 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작업과 연관성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먼 것 그랬습니다. 1번 노동의 질이 높고 노동 감독이 필요치 않다. 맞죠? 내가 내 거 하는데 성의껏 할 거 아닙니까? 자, 2번 노유 분여자의 영세하고 단편적인 노동을 이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노동에 대한 보수가 노임지불은 고용했을 때 노임지불이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노임지불이 고용했을 때 나타난 거죠. 자, 그걸 원칙으로 하겠죠. 그 다음 자가 노동의 이용은 경영자에서 비용이 아닌 소득의 원칙입니다. 맞죠? 내가 투입한 거 그게 바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다 경영에서 이윤을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답은 3번이고 4번 임업경영과 농업경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자, 그건 기술적 특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기술적 특성에서 보면 농업경영과 임업경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생산기간도 있겠고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또 나아가서 토지 기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생산 기간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임업 경영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 그렇습니다. 자, 자연적 조건이 여기입니다. 자, 자연적 조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대개 이제 그 발화 시기, 소위 우리가 쓸 때 자연적 조건은 그 맹아를 갖다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위 천연 하종갱신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낙엽 같은 소위 우리가 쓸 때 낙엽 채취를 금지하면서 그걸 갖다 비옥토로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연적 발화 조건을 하는 거냐면 자연적 하는 거냐면 우리는 산림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넓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되게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육성임업에 해당하는, 육성임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육성임업이라는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채취임업이죠. 육성임업 반대되는 건 채취임업입니다. 그러면, 자, 첫째, 해당하는 것, 주로 생산 조건이 나쁜 오지에서 이루어지는 임업. 대개 이제 채취 같은 거 많이 하겠죠. 임업 발전을 위한 국가가 육성하는 임업이다. 자, 임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육성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런 것보다도 천연적으로 이거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자, 소위 우리가 쓸 때 천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 임업 자체가 어떤 임업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소위 채취 임업이다. 천연 그대로 가져가는 건 천연님 채취 임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번에 자본을 들여 나무를 갖고 오고 나무를 심고 갖고 벌채 수확하는 임업. 맞죠? 이걸 갖다가 뭐라면 육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으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무를 자라서 수확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쓰면 자본. 소위 인공임이죠. 그러나 우리가 채취임업이란 말은 천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하자본과 인공조림하는 것을 뭐란다? 육성임업이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가족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네요. 창의성이 풍부하고 능률성이 높다. 맞습니다. 수동적이고 감독, 그 다음에 작업 불성실 염려가 많은 건 고용노동이죠.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하는 입장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꼭 좀 알아도 되겠죠. 8번 보면 임지의 토지 생산성. 자, 토지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수익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 토지 생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을 얼마만큼, 즉 우리가 수익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 쓰면 토지 생산성입니다. 그럼 토지 생산성이라는 것은 평균 물질 생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알겠죠? 물질 생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벌채 시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채 시기는 앞서 얘기했죠. 어떻게 가져오시면 얘와 얘가 같은 경우 소위 연과 평균이 같은데 평균 생산성이 가장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클 때 제적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그럼 결국 우리가 쓸 때 그 총제적을 연형수로 나눈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앞서 있죠. 총제적을 연형수로 나눈 것을 평균 생산량이랬죠. 그럼 그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이때 벌기가 이루어진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노동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작업을 능률화시키고 작업을 공동화시키고 작업로 설치하고 작업을 합리화시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경우 같다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 기구 같은 걸 갖다가 개량하는 것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 임업 경영 특징 중 기술적 특징이 아닌 것. 자, 우리가 봤어요. 기술적 특징 생산기간, 성숙도, 토지, 기후, 그 요건이 낮다는 것, 자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생산기간에 대한 돌다, 길다 맞습니다. 임업은 자연 조건 지배가 정도가 크다. 양이 맞는 거죠.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맞죠? 임목 선정 시 단일 수종이면 자금일. 자, 자금의 증가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되게 부업 같은 경우를 이루어지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가 잘못됐구나 할 수 있는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임업 경영은 그 생산기간이 극히 길다. 그러니까 길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부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에 경영상 고려할 점에 적합하지 않은 거. 나무를 심는 것도 농사 짓는 일과 같다는 것을 절실 느끼게끔 적극적 지도 대책과 장려를 강구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다음 2번 매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넓은 면적의 임지를 마련해 줄 강을 강구한다. 맞습니다.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가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를 강구한다. 맞습니다. 임업은 생산기간이 극히 길기 때문에 가급적 자연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가 생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업 경영을 또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면 다음 임업 생산 요소 중 임업 생산 요소가 있죠. 자, 임업 생산 요소로서 우리가 대개 보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임업 생산 요소와 관련됐다. 그러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임지. 그렇죠? 임지. 그 다음 자본, 노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 자본재에 대해서 고정자본재가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동자본재가 있다. 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재는 자, 이제 자본재는 고정자본재가 있겠고 유동자본재가 있다. 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자본재 같은 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토지, 또 건물, 기계, 임도, 운반, 시설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동자본재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종묘, 묘목, 그렇죠? 약재, 종묘라든가 되게 종자나 묘목, 종묘라고 합시다. 종자, 묘목, 종묘. 자, 또 뭐가 있다 보시면 약재, 비료.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유동자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12번 보면 자본재라고 볼 수 없는 거 임도. 자, 임도는 어디에 속하는 고정자본재죠? 기계 고정자본재죠. 묘목 그래서 묘목과 관련된 것은 여기는 여기 유동자본재 아닙니까? 인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노동이나 별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 그 다음 임업 노동의 특성 아닌 것. 자, 노동 종류가 단일성. 자, 노동 종류가 단일성이란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종류가 단일하지 않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동성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하지만 멀리 가야 되겠고, 또 시간이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감독의 곤란성, 너무 넓고 험전하니까 감독할 수가 없겠고, 노동 생산성, 대개 보면 뭐예요? 장애가 일어나죠. 그렇죠? 단일 면적당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업 노동의 특징 중에서 이, 단일성이란 말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업 노동의 특성하면 넓다, 험준하다. 그래서, 감독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장소까지 너무 이동성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제 작업이 짧다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겠고, 또, 뭐가 볼 수 있냐면, 노동량, 단위 면적당 노동량이 작기 때문에 분쟁, 같은 번거로운 일이, 그러니까 분쟁과 같은 번거로운 일이 없다는 것. 노동량이 높기 때문에서요, 적기 때문이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같은 거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존도가 많은 경우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4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임업경영 특징들이다. 사실과 다른 것. 자, 이미 사유림의 면적이 크죠. 되게 영세하죠. 맞습니다. 자본과 노동 집약경이다. 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보다는 노동 집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틀렸죠. 가족 노작적 경영이다. 맞습니다.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15번서부터 나가면서 임업 경영 조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